그리고 이게 지금 또 청년 우대 주택 청약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내년 2021년 12월 31일까지인데 혜택이 보통 일반적인 주택 청약보다 확률도 훨씬 높고 그걸로 빨리 전환시키는 것도 만 30세까지 어린이 보험이 가입이 어머.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 성인인데도 그러니까 취준생 정도 그리고 대학생 정도는 보험을 어떤 걸 가입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게 보장이 뭔가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다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어린이 보험은 진짜 각 보험사마다 있는 상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일반 성인 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한 1억 7천만 원 정도 많고 대신에 보험료 내는 보험료는 한 30%가 저렴하거든요. 와. 경제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네. 정인아 MC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인아입니다. 언니와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데. 좀 앞으로 가. 나 얼굴 사이즈가. K스타에서 수사반장 2 진행하고 있죠. 네, 지금 현재 가정경제 전담반 수사반장이라는 프로그램 하고 있어서 뭐 자산관리나 보험 관련된 정보들을 좀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급하게 모셔왔는데 네. 거기도 사례들이 많잖아요. 네. 보험에서 항상 이렇게 좀 문제가 되는 사례를 얘기를 하면 약간 지인의 추천이나 아니면 아는 분의 좀 가입 그놈이 권유나 아는 사람. 뭐 은행에서의 가입 권유, 그러니까 어. 가입 권유, 그러니까 본인이 찾아서 한다기보다 가입 권유하고 뭐 이게 좋대라고 얘기해서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TV를 보면은 가끔 막 보험 광고나 이런 거를 보면은 정말 길잖아요. 그러니까 약관이 굉장히 길고 빠르게 말하죠. 약관이 길고 빠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끝까지 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허점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게 많아요. 그래서 중복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보장이 된다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되지 못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아서 그런 거를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뇌혈관 질환이랑 뭐 뇌졸중이나 약간 이게 범위가 카테고리가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이 카테고리를 좀 작은 부분에 가입을 해서 이게 당연히 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뇌졸중으로 아니면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그 보험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의사가 아닌 이상 맞아요. 그런 부분까진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입하기 전에 조금 많이 알아보는 부분이 많은데 특히나 근데 뇌 쪽이랑 심장 질환, 뇌암, 심장 쪽이 굉장히 그런 문제가 많아서 그 세 가지 보험 들 때는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요즘 세대랑 이전 세대의 이런 보험에 대한 이런 온도차가 좀 있죠. 부모님이 가입해라 해서 가입하거나 아니면 나는 지금 너무 건강해서 굳이 내가 보험에 가입해야 되나? 이게 매달 달달이 돈이 나가는 거는 눈으로 느껴지고 사실상 내가 지금은 당장 아프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사실 요즘 뭐 욜로족이다 해서 젊은 세대들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자산관리사나 아니면 보험관리사 분들을 좀 불신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또 젊은 세대들은. 맞아요. 근데 또 요즘 신기한 게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비대면으로 하는 상품들이나 아니면 비대면으로 상담해주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이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 자동차 다이렉트 보험 같은 거는 많이 해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건강보험이나 이런 저축성, 보장성 보험도 그런 비대면 보험이 있군요. 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원하는 분야를 이렇게 검색하면은 그게 카테고리화가 돼서 그리고 어떤 보험사에 하는 게 좋을지, 어떤 자산관리사 하는 게 좋을지가 또 이렇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이용해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 세대가 먼저 가입을 해서 네. 그 보험을 이제 네가 월급을 받으니 넘겨주는 경우가 꽤 있어요. 네네네. 근데 자녀가 받았을 때 그 보험금이라는 액수가 네네. 부모는 감사하게도 내줬지만 네. 내가 내기엔 좀 부담스럽고 내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내 거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네, 그게 요즘 들어서 최근에 좀 많이 있는 사례인데 부모님께서 뭐 어렸을 때는 경제적 능력이 없으니까 대신 보험에 가입을 해준 다음에 대신 납부를 했는데 이후에는 너가 해라 해서 약간 상속처럼 좀 물려받기 싫은 상속으로 네네네. 보험을 해서 이거를 해지하고 싶다라고 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그동안 낸 돈을 해지하면은 또 이게 물거품이 맞아, 되니까 맞아. 아까워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많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는 사실상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한번 요청을 하는 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불필요한 건 정리하고 해야 될 거는 가져가야 될 거는 가져갈 수 있는 게 좋고, 그리고 해지를 하게 되면서 이게 다시 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서 정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젊은 세대 분들한테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주택 청약 같은 거를 하나 정도는 들어놓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2년 이상부터 되면은 금리가 3.3%까지 최대가 되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네요. 조금, 네. 그래서 일반 그냥 은행에 저축하는 것보다 네. 조금 안전한 거를 네, 원한다면, 그리고 사실 그 주택 청약의 목적은 미래에 내 집 마련이니까 그게 가입 기간이 길수록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 17세부터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을 좀 최대한 빨리 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요. 만 17세부터면 이제 우리나라 나름 18세. 네네. 뭐 수능 끝나고 바로 이제 청약부터 가입하면 게 네.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또 청년 우대 주택 청약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내년 2021년 12월 31일까지인데 혜택이 보통 일반적인 주택 청약보다 확률도 훨씬 높고 청년을 우대해주는 청약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주택 청약을 갖고 있는데 청년층이시다 네. 하면은 그걸로 빨리 전환시키는 것도 좋고 가입을 해놓는 게 좀 좋다고 봐요. 실비보험이랑 또 하나 보험을 추천을 드리자면 어린이 보험이 있거든요. 오, 그건 뭐예요? 근데 어린이 보험이 보통 어린이면은 완전 진짜 어린 초등학생, 중학생을 생각을 하지만 만 30세까지 어린이 보험이 가입이 어머.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 성인인데도, 그러니까 취준생 정도 그리고 대학생 정도는 보험을 어떤 걸 가입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게 보장이 뭔가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다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어린이 보험은 진짜 각 보험사마다 있는 상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일반 성인 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한 1억 7천만 원 정도 많고, 대신에 내는 보험료는 한 30%가 저렴하거든요. 와, 이런 알짜 정보를 경제방송에서 매일 듣잖아요. 네. 매일 듣고 매주 들으면 거의 준 전문가가 돼 있지 않을까. 그래도 참 이게 내 돈 세는 거랑 내 돈 쓰는 네. 방법은 참 이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맞아. 은행원이 다 부자가 아닌 것처럼. 네네. 생활 패턴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근데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끊지 못해요. 커피랑 편의점을 못 끊거든요. 네네. 이런 내 소비에 늪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계속 사실 근데 뭐 배우는데 좀 많이 쓰는 게 좀 한 눕히는 달에 것 얼마 같아요. 정도 써요? 한 달에 한 30에서 50만 원은 조금 매일 써서 하려는 편이에요. 매달? 네네. 한 달에 30에서 50. 뭔가를 바람직한데요? 사실 항상 이 밸런스를 맞춘다는 게 정말 생각은 하지만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버는 돈과 그리고 쓰는 돈에 있어서의 그 경종을 항상 신경을 쓰게 되는데, 저는 뭐 욜로가 맞다 아니면 무조건 저축이 맞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 라이프에 맞춰서 좀 구상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요즘 뭐 컴퓨터로도 많이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유튜브를 찾아볼 수도 있고 검색하면 나오는 정보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를 살펴보면서 조금 자기 미래에 대한 자산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20대, 30대 취준생이라면 어릴 때는 아낄 때가 아니라 나를 조금 더 발전시키는데 투자를 해라라는 거에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찾고 그리고 나를 좀 더 쌓는데 좀 돈을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30대 이후부터는 저도 지금 같이 동년으로 살아가는 세대니까 조금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해서 어떻게 미래를 좀 꾸려가야 될지 고민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든 생각인데, 결혼하기 전에는 돈을 모을 필요가 없다. 일단 좀 쓰고 놀자. 내가 왜 무엇하겠다고 그렇게 돈을 아끼고 모으고 이랬을까 봐. 저희는 더 알짜 정보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돈누나TV 유하나 정인아였습니다. 안녕. 감사해요.